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다이애나 빈이 1981년 약혼 발표 때 입었던 분홍색 블라우스가 경매에 나옵니다. 이 블라우스의 디자인은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 이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낙찰가는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 중구명동에 위치한 호텔 스카이파크 건물이 경매에 나와 그 감정가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전설 쿠펙스의 입단 2년차 시절 글러브도 경매에 붙여졌으며 영국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의 친필 가사지 또한 경매에 출품되어 관심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공병우가 개발한 한글 세벌식 타자기의 시작가는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매 물품들은 각자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달 이상 연체를 경험한 대출자들은 연체가 해소된 후에도 1년 이상 소비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금리에 따른 한계 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신설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 조치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이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특정 대출 상품에서는 총 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담보인정 비율 LTV 70%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60%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들 사이에서 빚 돌려막기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금리 카드론을 대환대출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여성과 아동의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2년간의 전쟁 사망자 수의 2배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속도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외적으로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세계 각지의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사망한 어린이 수 985명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서한지구에서 최소 8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을 사살하는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갈등과 전쟁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운동과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아울렛 4곳이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매장 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아울렛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한편 홈앤쇼핑은 해외 직구 시장의 확장을 목표로 중국 유에시에 직구 전용 매장을 개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파격적인 온라인 할인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이 매장 방문 대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롯데홈쇼핑은 3040대 남성 소비자를 겨냥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홈쇼핑은 친환경 및 동물보호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 고객 만족도 NCSI 조사에서 TV홈 쇼핑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1월과 12월에 미국의 온라인 소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백화점 업계에서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대비하여 보온을 위한 겨울 옷과 침구를 마련하는 데 좋은 시기로 현재 정기 세일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23년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최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세일 기간이 아니면 지갑을 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불황형 소비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제 현상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축구선수 김남일은 자신의 축구 경험과 나이트클럽 DJ로 활동했던 과거를 공개하며 흥미를 끌었습니다. 또한 황의조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축구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인천 현대제철 여자축구팀이 11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맨시티의 엘링 홀란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최소 경기 50골 기록을 세우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축구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양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상승 랠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영보화학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차전지 소재 분야에 주목받는 제이오의 주가가 공모가의 2배를 넘어서는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한편 대유플러스의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석 유화학은 중국 경기 부양책 및 신흥개발국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이 내년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목표 주가가 유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오리진의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력 IP와 신작에 대한 호평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스타 2023에서 선보인 주력 IP와 신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에 출시될 신작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네오리진의 주가를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네오리진은 여신전쟁과 루나 외에 다른 글로벌 IP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네오리진이 퍼블리싱 성과를 본격화하고 저평가된 주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주가가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가는 오전 거래에서 6.46% 오른 88,8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깊은 조정 후 상승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특히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인텔리안테크는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3분기에 영업적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리안테크를 비롯한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광산업, HDC 현대산업개발, 보령 등 7개 회사가 코스피 200에서 제외되는 반면 보령의 주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주목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PCL은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으나 스위스의 투자사가 PCL과의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 협력을 부인하며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아베스틸 지주의 주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벤티지랩과 PCL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 증시의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용 로봇 관련 주식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 대동, SBB테크 등 여러 회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로봇 관련 정책 기대감과 함께 로봇 시장의 확대 전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협동로봇 시장에서 최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로봇 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로봇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 관련주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